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 코로나 블랙아웃. 어제가 이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이런 신조어들도 덩달아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백신 접종은 가능해지겠지만 또 마음은 어떻게 좀 추스려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심리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리적인 방역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굿데이 초대석.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코로나19 사태 1년 심리 방역의 중요성과 해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위해서 대구광역시 통합심리지원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현진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예, 교수님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대구광역시 통합심리지원자문단, 뭔가를 자문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구광역시 통합심리지원단은요. 코로나19 확진되셔서 또 자가격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를 좀 더 해결하고 이분들의 어떤 마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있는 여러 정신건강 전문 기관들과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노력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진짜 평범했던 일상이 갑자기 제약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또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우울증이 심해지시거나 예. 많은 분들이 더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대구시에서 대구 시민의 정서적 어려움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좀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대구의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577-0199라는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통해서 또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또 작년 이 통합심리지원단에서 또 대구 시민들의 어떤 정신건강의 어려움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한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는 지자체 단위로 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한 것은 최초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구가 좀 특별합니다. 사실 1차 대유행이 대구였고, 사실 큰 준비 없이 이제 이 대유행을 맞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게 1년이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구 시민들의 상황이 더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정신건강 실태조사가 작년 6월에 대구 시민 19세 이상의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저희가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5월에 있었던 결과와 대구 시민들의 6월 결과를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알 수 있겠는데요. 네. 대구 시민들의 한 10명에서 4명 정도가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를 하셨고, 예. 예를 들자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여러 정신건강 지표의 평균 점수가 다른 전국의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불안, 고위험군의 비율이 23.9%가 나타났는데 전국의 비율은 15%입니다. 우울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 비율이 32.2%나 나타났는데 전국의 비율은 18.6%였습니다. 이런 수치만 보더라도 대구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조사 시기가 6월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게 이제 3월에 굉장히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었는데요. 6월이면 사실은 확진자 수도 이제 많이 감소하고 생활 방역이 실시되던 이런 시기여서 사실 저희는 이 정도면 이제 많이 괜찮아지실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그때까지도 시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미뤄봤을 때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정신건강이나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더욱더 이 시민들의 어떤 정신건강을 위해서 심리방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대구시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심리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수치로 들으니까 확실히 우리 지역민들이 좀 더 그러네요.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 싶은데요. 근데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언제 끝이 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 때문에 더 무기력하고 끝이라도 알면 뭐 으쌰으쌰 힘내보자 이런 생각이라도 할 텐데 더 우울하고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요즘 우리가 1년이 넘었는데 사실 집안에서 계속 이 새끼를 식사 준비를 하시는 가정주부들 또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을 또 옆에서 돌봐야 하고 또 아이들을 또 집에 놔두고 출근을 해야 되는 또 어머니들은 항상 불안과 걱정에 또 있습니다. 또 여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20, 30대 청년들은 또 이 미래의 어떤 취업이나 어떤 이런 기회의 상실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이런 반응들은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염병 재난이라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신건강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반응들을 겪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이런 것 또한 내가 잘 좀 더 대처하고 좀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방치해 두었을 때는 실질적인 정신건강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치할 경우에는 뭐 심각한 경우 실제 우울장애나 뭐 불안장애나 뭐 중독 문제나 또 아주 심각한 경우는 자살 생각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577, 0199 같은 이런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같은 이런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셔서 24시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의 두려움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비난하거나 또는 편견이나 낙인이나 이러한 방식으로 또 표출하는 것은 또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움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렇고 누군가도 그렇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고 싶고 안 된다 하면 더 바닥으로 좀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 블루니 코로나 레드니 이렇게 좀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는 이런 말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어떤 프레임에 맞춰서 레이블링하고 낙인 찍고 병리적인 방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게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정상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통제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텐데요. 이 감염병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하죠.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내가 할 수 있고 통제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몇 가지 좀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좀 더 긍정적인 활동들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일 첫 번째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평상시에 뭐 기침 예절을 지킨다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거나 마스크를 열심히 쓴다거나 하는 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사실 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감염 예방 활동이고 이 감염 예방 활동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이나 이런 두려움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또 우리가 또 사실은 이 집에만 있으면서 일상생활의 규칙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잠도 그냥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한다든지 뭐 밤새도록 게임을 한다든지 늦게 일어난다든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니 뭐 이런 일상생활의 규칙들이 무너지는 것들은 사실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고 일정한 시간에 잠이 들고 깨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좀 더 몸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신체적인 활동은 사실 마음 건강을 훨씬 더 활력 있게 마음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고요. 또 마음이 또 밝아지면 다시 신체 활동이 많아지는 이런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평상시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요즘 또 많이 하시는 뭐 요가라든지 예.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가볍게 집 앞을 산책한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뭐 호흡법이나 명상들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배운다든지 뭐 이렇게 각자 할 수 있는 스트레스 방법들을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이제 자꾸 이제 있다 보면 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 쉽지만 좀 더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고 또 긍정적인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어떤 가족들 간의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음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저희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가정 내 음주가 증가하고 예. 있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쉽게 음주로 이 무료함을 달래고 외로움을 달래고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근데 음주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불확실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보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에 의존을 하고 집착을 하고 또 요즘은 SNS가 발달하다 보니 그것을 막 아무 점검 없이 퍼나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점검되지 않은 검열되지 않은 어떤 불확실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실어 나를 때 사실은 스트레스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사실상 불확실한 정보와 이런 어떤 그 루머나 가짜 소문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는 아주 최소한만 검색하고 보는 이런 부분들이 예. 아무래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보는 아무래도 이제 공식력 있는 것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게 이제 몸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 보면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선순환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19 이제 이 대구에서 신규 확진자가 이제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1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대구에서 1차 유행이 있었는데 그때 대구 경북 분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너희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까 뭐 낙인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확진자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 이것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그분들도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염으로 인해서 확진되신 분들, 그 가족분들, 사실 재난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1차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하죠. 또 나로 인해서 내 가족과 내 주변인들이 또 격리 생활을 해야 하고 손해를 입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또 고립되어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시지만 또 적극적으로 격리 생활을 하고 치료를 받고 하는 것들은 또 적극적인 감염 예방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하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는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감염병 이 유행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잘 대처하고 함께 나가는 것은 서로 좀 지지하고 포용하고 서로 믿을 수 있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실천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부터 따뜻한 시선으로 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뭐 앞서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확진자에서 더 이어가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이제 마주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독여 드려야 될지 고민도 참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 확진자와 더불어서 사실 유가족은 또 한 분의 이제 그 1차 재난 피해자라고 저희가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유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사실은 그 가족을 상실한 경험을 했을 때 그 유가족이 경험하는 고통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확진이 되어서 내가 유가족이 되었을 때는 주변의 어떤 따가운 시선과 또 어떤 비난이나 또 편견이나 이런 낙인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슬픔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실을 경험했을 때의 일반적인 과정은 애도 과정을 거칩니다. 애도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상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슬픔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해야 내가 또 나의 일상생활로 또 돌아갈 수 있고 적응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상황은
유가족들이 내가 유가족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도 없고 내가 슬픔을 충분히 표현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니 사실은 애도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슬픔과 고통이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적응을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가족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좀 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들에게 편견이나 어떤 차별을 하진 않아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경험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유가족 분들이 계시다라면 무엇보다도 좀 더 그냥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막 하려다 보면 사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잘 들어드리는 거. 공감하고 잘 들어드리고 경청하는 것들, 지지해 주는 것이 이 유가족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분들을 포용하고 좀 함께 갈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더 성숙하게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또 공감해 주는 거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좀 일상의 소중함, 또 뭐 건강의 중요성, 또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고통이나 역경을 경험하면 사실은 그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역경의 경험 이후에 그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오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그 역경을 극복하고 훨씬 더 성장하고 회복하는 이런 힘을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하는데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런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다 이렇게 굉장히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또 이 어려운 시기의 이면에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성장, 외상후 성장이나 회복 탄력성이나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이런 시기에 내가 뭔가 좀 더 통제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 즉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대처 방법들을 익히고 올바른 정보들을 익혀서 내가 나에 대한 삶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 그리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감염병에도 끝이 있고 우리가 잘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다 같이 갖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가 함께 또 여러 이 고통들을 주변 확진자나 유가족이나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여러 분들의 그 고통들을 공감하고 좀 더 이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될 때 또 긍정적인 관계 특히나 이제 그 회복 탄력성이나 외상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사회적 지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죠. 즉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내 이웃이나 좀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이런 지지를 보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구 시민들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지만 또 이렇게 그 이면에 있는 이런 긍정적인 특성들, 외상후 성장이나 회복 탄력성이란 개념도 잘 아시고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은 능력들을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법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참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에도 끝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통제감을 가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긍정적인 활동을 늘리고 또 스트레스 대처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고 내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해내려고 하는 것들. 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다 보면 이 감염병도 끝이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이제 다음 주죠. 2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뭐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몇 개월 이상은 더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오랜 싸움에 지치다 보면 몸도 마음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음부터 좀 다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때 마침 대구시에서는 지난 7월 이후부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요. 대시민 심리 방역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데요. 예. 1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로 좀 힘든 대구 시민분들께 좀 힘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뭐 호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힘드시다면 1577-0199 24시간 상담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1577-0199에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굿데이 쳐서 오늘 심리박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실질적인 치료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아무튼 오늘 현진희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며칠간 계속됐던 추위가 오늘 낮에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고 예.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